오늘은 결석한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냥 편집 없이요. 각도 조정하는 거 그런 것도 없고 자르는 거 없이 화면 조정하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바로 날 걸로 보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낸다고 생각하자마자 전 시간에 재현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씨, 그럴 거면 그냥 적어놓은 것도 그냥 그렇게 해서 올려놓을 걸 라는 아쉬움. 뭐 어쩌겠냐, 이미 지나간 거.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풀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자, 20번, 21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제과점에서 한 개에 1,000원 하는 과자를 하루에 500개씩 팔고 있다. 이때 과자 한 개의 가격을 10원 인상할 때마다 하루 판매량은 20개씩 줄어들고, 이게 정말 전형적으로 진짜 문제가 길어져서 못 푸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과연 진짜 어려운 거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가격이랑 개수가 될 겁니다. 여기서 10원 인상할 때마다 20개씩 줄어들고 10원 인하할 때마다 20개씩 늘어난다고 한다. 또 과자를 몇 개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팔 때 드는 비용은 350x 더하기 3,000원이라고 합니다. 판매 비용이라고 하네요. 이때 하루 판매 수익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과자 한 개의 판매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가요? 결국에 식은 가격 곱하기 개수에서 판매 비용을 뺀 값이 될 거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X를 문제에서 썼으니까 그 X 말고 다른 걸로 한번 정의해 볼게요. 가격이요. 10원 인상할 때마다 판매량이 20개씩 줄어든답니다. 즉, 1000에서 A라는 문자를 새롭게 써보겠습니다. 10원 인상하면 10A를 하면 개수는 몇 개가 줄어든다고요? 20개씩 줄어든답니다. 500 마이너스 20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X입니다. 이게 X가 돼서 그 판매 비용이라고 하는 그 값 자체가 350X니까 350 곱하기 500-20A 더하기 300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식을 정리해서 과자 한 개의 판매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가? 과자 한 개의 판매 가격을 얼마로 구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1000 더하기 10A의 값이 얼마예요? 뭐일 때? 이 식의 최대값일 때. 최대를 만족할 때의 A를 찾아서 대입하시면 된다는 거겠죠. 자, 이제 식 정리만 하시면 끝납니다. 아이고 저런. 식 정리가 1이네요. 자, 여기 이 마이너스 200A 제곱. 다음 5000 마이너스 2만 마이너스 15,000A 더하기 50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식을 정리하시면요. 자, 그래서 나오는 가격은 마이너스 175 빵빵빵 더하기 7000 A 마이너스 3000 나올 건데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속도적으로 챙길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그 최대값인지 아니면 최대값을 가질 때의 A값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가질 때의 A를 찾는 게 중요하니까 뒤에 나오는 상수는 사실 쓸 데가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이너스 200A 제곱
마이너스 8000A 더하기 플라. 알바 아니에요. 뒤에를 굳이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00으로 묶어주기만 하면 A제곱 더하기 40A. 그러니까 얘를 400 마이너스 400 더하기 플라. 그냥 다 뒤로 버려요. 그냥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 A가 얼마일 때? A 더하기 20의 제곱이 나올 테니까 A가 얼마일 때? A가 마이너스 20일 때 이 식은 최대값을 갖는다. 즉 얼마? 800원. 이렇게 답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얼마예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쓰레기통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됐겠지만 굳이 계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갈게요. 21번 사실 의외로 21번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는 말이 없어요. 잘 보시면. 그래서 그런 규칙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빼요. 내가 구할 수 있는 구역을 빼는 수밖에 없어요. 요만큼을 내가 A라고 놓는다. 그러니까 여기를 요만큼, 요만큼, 요렇게 해서 A, B, C, D, PQR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길이가 2라고 주어졌고요. 여기서 조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6AP 는 3BQ 는 2CR 입니다. B로 따지면요. 몇 대 몇 대 몇이 되냐면 6분의 1 대 3분의 1 대 2분의 1이거든요. 이 식을 바꿔보신다면 3대 2대 1, 아니, 뭐야. 몇 대 몇 대 몇이야? 맞죠? 1대 2대 3이에요. AP의 길이가 1, 즉, A. BQ의 길이가 2, 즉, 2A. CR의 길이가 3, 즉, 3A. 라고 놓고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어떤 식이 만들어질 거냐면 정사각형에서 뺄 거예요. 누구를? 요 로켓 생겨먹은 애랑 요 로켓 생겨먹은 애랑 요 로켓 생겨먹은 애를 빼면 되겠구나 라고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확인되시나요? 자,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4예요. 얘는 사다리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꺼낼게요. 괜찮죠? 2분의 1. 사실 안 꺼내도 되는데요. 그냥 꺼내볼게요.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요 변의 길이는 2-3A 에서 A만큼을 더한 값에다가 높이 나누기 2. 두 번째, 저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2-A 더하기 자 밑변 2-2A 높이 3A. 이 식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2-2A고요. 2분의 1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2A고요. 두 번째 정리하면 플러스 2A 마이너스 A제곱이고요. 다음 1-3A
마이너스 3a 제곱이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4a 제곱 3a 라는 넓이가 나왔습니다. 이 넓이의 최소 값 구하시면 되겠죠. 뭐 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마무리까지 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3a 더하기 8, 64분의 9 빼기 16분의 9 더하기 2. a가 얼마일 때? a가 2분의 3일, 8분의 3일 때 16분의 23이라는 최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걸 왜 질문을 했을까? 질문자의 의도를 모르겠어서. 설마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했다거나 이 삼각형의 넓이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라는 생각을 했다면 제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만 이걸 너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항상 도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 모든 과정은 초등학교 때 배운 걸로 끝나요. 그래서 특히나 평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은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이후로 더 배운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인 넓이 공식이요? 그치,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경우를, 사인 넓이 공식이라고 하는, 그것도 결국에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사인을 이용해서 높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결국엔 이게 밑변이 되니 뭐가 되는지, 높이가 뭐가 되는지 길이를 모른다면 그건 쓸 수 없는 공식이 된다는 얘기고요. 단순하게. 그죠? 그럼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이 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 그죠? 혹은 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 뭐 기타 등등. 삼각형 같은 경우는 뭐밖에 없죠? 밑변 곱하기 높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 혹은 반원, 혹은 부채꼴 같은 경우. 중학교 때 배웠네요. 중학교 때 공식 하나 더 배웠네요. 부채꼴의 넓이.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수능 때까지 써먹어요. 그러면 대체 이거 질문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영상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쪽팔려 하겠지만 일단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자면 이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식을 방향을 정할 때에 있어서 도형의 방향을 정할 때에 있어서 빠르게 정할 수 있는 이렇게 삼각형 넓이 구하래. 밑변이 뭐야? 높이가 뭐야? 모르네? 그럼 주변 걸 빼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능형 4번이었나요? 수능형 5번이었나요? 4번이었죠. 근데 수능형 5번은 또 괜찮았어요? 그죠? 제가 이것도 질문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저 뒤에 걸 6번은 괜찮아요? 6번 안 해도 돼요? 아니 오히려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4번은 여러분들이 식의 표현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개념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수상이라는 단원에서 그러니까 민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항상 수상을 가르칠 때 제일 강조했던 표현들은 어디였냐면 수상이라는 거는 뭐 하는 단원이다? 결국엔 최종적으로 융합을 하기 위한 단원이다. 뭘 하기 위해? 박수 소리인 거죠? 빗소리 아닌 거죠?
빗소리예요? 빗소리래요. 혹시 우산 없으신 분 계십니까? 어? 안 가져왔어요? 혹시나 갈 때까지 안 오시면 저 우산 들고 가세요. 나 여기 이 교실에서 주운 우산이에요. 그러고 여기다 방치했더니 한 달 동안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깜짝이야. 나 박수 소리 나는 줄 알았어요. 뭔가 계속 이렇게 뭐가 터지는 소리로 뿅뿅뿅뿅뿅 그 뽁뽁이 터지는 소리 있잖아요. 겁나 뽁뽁이 터트리나 보다 막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네요. 자, 4번에 수능형 4번이에요. 그 수능형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냐면요. 결국에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바꾸면 될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접하는 거죠. 접한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얼마일 때 얘기예요? 0일 때죠. 판별식이 0이라는 거는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따지면 뭐가 될 때예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완전 제곱식, 즉 중근을 가질 때 얘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제가 그림을 최대한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내가 왜 이쁘게 그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또 그리다 보면은 집착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뭐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얘랑 접하는 이렇게 갈게요. 이 부분을 요 점이 알파, 요 점이 베타 라고 하고 지금 요 포인트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위에 있는 이쪽 식이 y는 fx고요. 여기는 y는 gx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 하나 더 정의할 때 얘가 지금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애를 y 대신에 그냥 hx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바꾸자고요. 야, 그러면요. 방금 전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봐요. 뭐라고요? 자,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접한다.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할 때는 어떤 식의 판별식이 0이에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같아요 라고 놨을 때의 판별식이 0인 거죠. 즉 fx에서 hx만큼을 뺀 식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판별식이 0이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가 된다고요? 완전 제곱식이요. 그 완전 제곱식의 해가 뭐가 될까요? 알파인 겁니다. x제곱의 개수가 얼마래요? 1이래요. 얘는 2차식, 얘는 1차식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영향받지 않죠? 이거 x-알파입니다. 이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똑같이 써보신다면 gx라고 하는 식에서 hx만큼을 뺀 값, 그 교점의 방정식이 뭐라고요? 교점을 구하는 식이 x-베타 제곱이 된다고요. 완전 제곱식이라고요. 세 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교점이죠, 교점. 즉, 뭘 구하시면 됩니까? fx가 gx가 되는 구간의 해를 구하시는 거죠. 즉, 뭘 구하시는 겁니까? fx 마이너스 gx는 0에 해당하는 해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즉, 뭘 하시면 됩니까? fx-gx는 어디 숨어 있나요? 이 식에서. fx-gx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까지 찾았잖아. 이거를 풀면 돼. 여기에 해를 찾으면 돼. 이게 답이야. fx-gx라고 하는 식은 여기 숨어 있어요. 어디 숨어 있어요?
빼요. 위에서 아래를 그냥 통째로 빼버려요. 위에서 아래 통째로 빼버리면 fx 마이너스 gx라고 하는 식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되거든요. 정리 가능하십니까? 합 2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해돼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해는 여기 있네요. 가 0. 답이 뭐예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왜? 아니야. 이렇게 접선을 이용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라고 나온 거는 항상 식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프를 통해서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소통이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요. 이 과정이 진짜 정말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내신형 문제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나오긴 합니다. 5번으로 가도록 하죠. 수능형 5번입니다. 수능형 5번, 일단 문제 조건에 뭐가 나와 있냐면 b라는 값이 2a보다 작을 때예요. 이때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라는 값에 x의 범위가 0부터 b까지일 때에서 최대값 얼마? 9를 가진대요. 이때 순서쌍을 찾으랍니다. 자, 일단 이 식은, 이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고 그 그래프의 값이 교점이 0과 2a에서 만나고 축의 위치가 얼마인? 축의 위치가 얼마인? a인 그래프입니다. 자, b의 영역은 그죠? b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 이하? 2a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볼게요. 첫 번째, 여기에 b가 있을 때 b가 a 이하에 있을 때 a보다 작다라고 해도 되고 이하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영역이 선택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뭘 대입했을 때 값이에요? b를 대입했을 때 값입니다. 그 식 x는 x가 얼마일 때? b일 때. 그죠? 올라가다 멈추니까요.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건 b일 때죠. 그래서 그 식을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 라고 하는 값이 얼마일 때? 9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a, b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즉, 뭘 만족해야 돼요? 부정방정식이요. b로 묶으면 2a-b거든요. 얘를 만족시켜주는 해를 직접 찾아주신다면 자, 첫 번째 1구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2a-1이 9가 되니까 a의 값이 얼마? 5 라고 찾으실 수 있죠. 두 번째는 그럼 뭐예요? 3, 3도 가능하다? 3, 3 같은 경우는 뭐냐면 2a-3이라는 값이 3이 돼야 될 테니 3,3이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범위 만족하죠? b는 a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이 다음부터는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9, 1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음수는 볼 필요 없고요. 다음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럼 어떨 때? b가 a보다 크고 2a보다 작을 때요. 즉 b라는 값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 때? 여기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때. 그때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a일 때입니다. 그죠? 꺾여 내려가고 있으니까 a일 때 최대치를 이미 찍을 테니까요. 그럼 그대로 a 제곱 집어넣으시면 즉 a 제곱이라는 값이 9가 되는 거고요. 자, 따라서 자연수라고 했으니 a는 3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b의 범위는 3부터 6까지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순서상 3,4, 3,5, 3,6이라는 세 개의 순서상이 추가로 생기겠네요. 그래서 총 5가지 나옵니다. 이해된 사람? 최대값을 확인할 때는 항상 범위, 제한된 범위가 이게 진짜 난이도가 까다롭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제한된 범위가 변형돼요. 그러면 그때 그 변형되는 범위를 또 구해서 그때마다 최대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랑 유사 문제는 뭐가 있냐면 x의 범위가 뭐 a부터 a 더하기 3 이렇게 나올 때도 말하죠. 이걸 만족할 때에 a의 최대값, 최소값이 뭐 어떻게 되고 그럼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게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이 되고 그 최대값 또 심지어 안 줄 때도 있어요. 최대값일 때의 값을 뭐라고 하지? b 거기에 얘의 최대값을 fa라고 할 때 막 이런 식으로 줘버리고 그걸 또 구하라고 하고 이런 문제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제한된 범위를 일단 먼저 위치를 내가 임의적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따로따로 구해보시는 게 해법이 되겠습니다. 수능형 6번 같은 경우는요. 그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나 놓치고 있을까봐 한마디만 좀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뭐냐면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둘넷셋 요렇게 정사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1이 맞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정사각형은 얘를 회전시킨 게 아니에요. 그 정사각형의 길이가 그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전 그것 때문에 삽질했거든요. 그래서 임의의 점을 그었다라고 할 때에 그걸 그려보시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건 당연한데요. 요 한 변의 길이를 몰라요.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되는 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부분의 넓이를 요 삼각형 8개의 넓이를 뭐라는데? m이라 할 때 30m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나는 항상 저는 얘기하죠. 미지수를 여러 개 잡아도 괜찮다. 오히려 여러 개 잡는 게 식이 더 간단해지는 경우가 많다.
최종적으로 그 미지수만 정리해주면 된다. 즉 나는 여기를 A로 잡았어요. 그리고 얘를 B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요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됩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2B가 되죠. 그죠? 그래서 나오는 식은 첫 번째 식이 뭐냐면 2A 더하기 루트 2B라는 값이 1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하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M 값을 구할 건데요. M이라고 하는 값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A 제곱이 몇 개? 4개. 2분의 1 B 제곱이 몇 개? 4개. 인식입니다. 즉, 뭐만, A만 또는 뭐만, B만 없애주면 되죠. 해서 나는 얘를 정리했습니다. 2b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신다면 얘는 6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이라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해서 최대 최소 구하실 수 있겠죠. 스쳐 지나가는 문자로서 b를 잠깐 썼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 가능하지 않을까요? 요거를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9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1 이게 m이죠. (12번) 제가 모든 걸 다 풀지는 않았는데요. 이 앞부분에 있는 건 몇 개는 좀 풀었어요. 근데 뒤에 있는 건 저도 안 풀어서 혹시나 또 버벅거릴 수 있거든요. 혹시나 제가 버벅거리게 되면 여러분들 좀 같이 도와주십시오. 58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는요, 보기차식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이 식에서 이거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 했었냐면 얘는 4차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을 2번 푼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x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두근 알파 베타를 가진다라고 푸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 두 번째 x라는 값은 그래서 뭐다? 뿔마 루트 알파 그리고 뿔마 루트 베타라는 근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성질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혈내근을 써먹을 수 있어요. 어떨 때에 실수라는, 개수가 모두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한 근이 P 플러스 QI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돼요? P 마이너스 QI라는 근을 가지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다음을 못 풀었죠. 자, 얘랑 부호가 반대인 애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언제나 얘랑 근이 반대인 애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Y라는 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또 자연스럽게 뭘 가져요? 혈내근을 또 가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P 플러스 QI라는 근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 곱하면 얼마?
P제곱 플러스 Q제곱이고요. 얘네 둘 곱하면 얼마? P제곱 플러스 Q제곱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4번이죠. 4차 방정식의 해법 자체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너네 혹시 그거 기억나냐?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는다. 의 조건은 뭐였죠? 얘가 양수, 얘는 음수.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근데 서로 근이 달라. 즉 뭐야? 판별식은 0보다 크다, 합이 0보다 크다, 곱이 0보다 크다. 막 이런 걸로 구한다고 했죠. 그런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돼요. 네, 그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기차식은 항상 언제나 뭐 이렇게 저렇게 풀어가지고 뭐 는 0으로 푼 다음에 여기는 2차식 풀고 저기는 저차식 2차식 풀고 그거랑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이때는 서로 이 값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선생님, 근데요, 예를 들어요. 제가요, 몇 번 봤는데 선생님이 틀리신 것 같아요. 뭐요? 선생님, 저는요 3x제곱 더하기 얼마죠? 계산이 안 돼요. 36이라고 하는 그 식을요 는 0이라고 하는 걸 풀 때 저는 분명 저렇게 푸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뭐 이렇게 라고 풀라고 배웠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중간을 너무 많이 건너뛰었나요? 다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x 4제곱 플러스 12x제곱 더하기 36에 마이너스 9x제곱으로 가죠. 그래서 완전제곱식 빼기 완전제곱식이 돼서 저는 분명 그래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6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을 계산을 해보면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하신 그거 안 나오던데요? 얘는 이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이중근호는 무조건 풀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게? 이거 제곱근의 성질에 의하여 풀려요. 뭐죠? x제곱은 a를 만족하는 두 실근이라고 할 때 x라고 하는 gat은 뿔마 루트 a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a가 애초에 근호가 들어가 있으면 그죠? 애초에 a가 무리수라고 하더라도 그 무리수에 대한 제곱근이 또 존재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쓰지 못할 뿐이지 예를 들어 x제곱이라 하는 값이 뭐요?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아니야 뭐라는 거야? 해야지. 마이너스 135 그러니까 마이너스 뿔마 15인가요? 15 곱하기 9인가요 저거? 3루트 15i 가 될 거고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3 루트 15i에 대한 루트를 씌우고 뿔말을 한 게 여기에 해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실제로. 원칙상으로는 방금 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x제곱이라 하는 값에 대한 두 개의 해를 구한 후에 그거에 뿔마 루트라고 해서 그 제곱근을 찾아주는 게 2차식의 원론적인 풀이에요. 근데 애초에 지금 이거를 어떻게 루트를 씌워? 루트 씌운다 치자. 그래서 그 값이 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달리 해서 푸는 방법이었다. 인 거지.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가장 이게 매뉴얼이에요. 그러면은 저거에 대한 그 매뉴얼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사실은 요 정도, 요 두 개의 근을 찾아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수가 모두 실수라고 하는 이 조건을 통해서 뭘 쓴다? 혈렉은 쓸 수 있다. 그죠?
이렇게 12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13번이요. 13번. 13번의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마이너스 b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은 0을 만족합니다. 아! 얘 뭐라고 불러요?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상반방정식을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수상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풀이는 뭐였죠? 첫 번째 풀이는 뭐였냐면 1번 풀이는 뭐였냐면 x제곱으로 양면을 나눈다 로 시작하는, 그래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애를 치환하기 위해서 문제를 바꿔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뭘 생각하라고 했었죠? 혹시 이거 기억나냐, 재현아? 너한테 왜 그래요? 그러게요. 미안해요. 그냥 보였어요. 자, 혹시 태연아 기억나냐? 아,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자, 소연아 기억나냐? 그래, 아무도 기억 못하는구나.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 뭐냐면, 여러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을 만족하는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이게 어디서 나오지 않아요? 저기 앞부분에 7번이랑 겹치죠. 7번 내용 기억나요? 7번 기억나요? 7번 여러분들 이거 바로 적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c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을 만족하는 두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고요. 근데 이 모양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라고요. 이 모양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집는다 하더라도 식이 변하지 않아요. 즉 이미 뒤집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알파를 하나의 근으로 간다면 다른 하나의 근은 반드시 뭐가 생길까요? 예, 알파분의 1이라는 근을 가지겠죠. 그리고 베타라는 근이 있다면 베타분의 1이라는 근을 반드시 가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4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둘둘 묶으시면 이 식은 어떻게 바꾸실 수 있냐면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얘네들 곱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더하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곱하면 일단 1이야. 더하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곱하면 1이야. 이 두 개 총 둘둘 묶어서 나온 식, 이거 전개하면 얘 나와. 로 풀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요 13번 문제는 이걸 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는데 그 오메가의 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래요. 자,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식으로 돌려놓는 거 몇 번 했었죠? 어떻게 하라고? 루트만 남겨놓고 다 제곱하시면 뭐 남아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남아요. 한식은 얘라는 거예요. 그죠? 뭐 그대로 대입을 하셔도 괜찮고요. 뭐 그냥 그대로 갈게요. 얘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지금 요 식을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뭐라고 나올까요? x제곱 플러스 px 더하기 1은 0이라고 정의해버릴 수
있을 거예요. 자, 3차 항의 개수를 비교해 보신다면 1 더하기 P라는 값이 A고요. 2차 항의 개수를 확인해 보신다면 1 더하기 P 더하기 1이 마이너스 B입니다. 이때 A 더하기 B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뭐 하시면 돼요? 빼버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A 더하기 B가 되죠.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기억입니다. 두 번째, 오메가 제곱도 방정식의 한 근이다. 는 결국엔 여기에서 한 근이 오메가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되고? 오메가 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오메가에서 이거 나오면 자연스럽게 세트로 가져가는 애 누구라고 했었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였죠. 니은도 맞는 말인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하고 디귿은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찍었거나 아니면 일단 5번이 있으니까 5번으로 찍어서 맞았는데 그 이후에 질문을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게요. 맞지? 자, 중근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즉 한마디로 얘는 중근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근인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P라는 값이 P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애를 찾아주는 게 디귿의 역할이에요. 디귿이라는 겁니다. 즉 P라는 값은 뭐랑 뭐가 됩니까? 2 아니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지죠. 그러면 지금 A라는 값이 P에 의하여 값이 결정돼요. B라는 애도 P에 의하여 값이 결정돼요.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랑 값이 달라지겠죠? 즉 순서쌍의 개수는 2개이다. 맞는 말이죠. P가 2개니까. P가 2개뿐이라서 순서쌍은 2개입니다. 13번이었습니다. 16번 갈게요. 아이고 16번이 저는 오히려 13번보다는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한번 보자. 자, 16번. 일단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오메가 4n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의 4n 더하기 1은 0을 만족시키는 3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얘를 바꿔주신다면 오메가의 4n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4n 이 될 거고, 즉 오메가의 8n 오메가의 4n 이 되겠죠. 좀만 더 가죠. 좀만 더 가죠. 얘는요 결국엔 오메가의 6n 곱하기 오메가의 2n이 될 거고요. 오메가의 6n이라고 하는 건 오메가 세제곱의 2n제곱이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엔 이 식을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 오메가의 3n 곱하기 오메가의 n제곱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은 뭐가 되냐면 오메가의 2n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n제곱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30 이하의 자연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몇 개만 넣어보시죠. 1 돼요? 안 돼요? n이 1일 때 되죠? n이 2일 때는요? n이 2일 때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0이니까 얘도 말이 되죠.
오메가 n이 3일 때는요? 아유, 뭐 1 더하기 1 더하기 1이겠지. 안 되겠지. 0 안 되겠지. 사는요? 결국에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 3의 배수 빼고 다 돼요. n의 4제곱, n이 4일 때 4를 집어넣으면요. 8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이고요. 4제곱이니까 오메가고요. 그죠? n이 5일 때는 10제곱이라 오메가고요. 5제곱이라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죠? 즉 3의 배수만 쭉 안 돼요. 그래서 3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몇 개? 20개. 라고 풀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6번이었고요. 22번하고 수능 6번은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